6단원 화학 변화는 산화 환원하고요.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산화 환원에 제가 첫 시작을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셋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산소가 관여하는 이 반응을 뭐라고 불렀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산소를 얻게 되면 산화 반응,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환원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산소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가 있으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산소.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산소가 지구 대기층에 올라가서 O3라는 오존층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존층이요, 4단원의 지구 시스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지구 시스템의 대기권 보시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래프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올라가고 낮아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는 구간마다 각각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대륙권, 그 다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은 4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자외선 차단을 해요. 우주 공간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그 바람에 오존층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육지, 즉 육상으로 생물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의 생물들은요, 바닷속에서만 살 수 있다고 했었어요. 요거는 7단원하고도 연결돼요. 생물들이 더 이상 바닷속에, 바다라는 것 때문에 자외선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드디어 대기층에 오존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그로 인해서 육지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반응으로 에너지 활용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 산업혁명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의 재련이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금광이나 철광석이나 뭐 이런 광산에서 광부들이 돌을 캐내요. 근데 그 돌 속에는 철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금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순수하게 철을 얻는, 즉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는 이 과정을 재련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이 철 때문에 교통수단, 건축,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덕분에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번, 45번 학습지는 제가 같이 설명했었어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불렀고 45번 학습지에 산소를 잃게 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관여해도 산화 환원 반응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가장 기본이 됐던 실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교과서에도 제가 색깔 변화까지 살펴줄 정도로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섞었더니 석회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어떤 물질과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와 반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을 한글로 우선 나타내 보면 우선 첫 번째 산화구리와
산소 가루를 섞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그려진다고 석회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생겼다. 그리고 시험관 안에는 여전히 반응하고 남은 구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한글로 쓰고 두 번째 할 일이 뭐였냐면은 화학 반응식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 쓰라고 했었죠. 여기 화자는 화합했다는 거, 누구랑 누가, 구리하고 산소. 그래서 구리 먼저 쓰고 산소 나중에 쓰는 거예요. 구리 CU, 산소 O. 우리 물질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산화구리. 그 다음 탄소는 C. 이산화탄소 마찬가지. 산소하고 탄소하고 만났는데 두 개의 산소랑 결합한 탄소예요. 탄소 먼저 쓰면 C. 두 개의 산소는 O2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구리. 자, 문제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에 반응 물질의 개수와 반응 후에 생성 물질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구리는 왼쪽이 하나, 오른쪽도 하나. 산소는 왼쪽이 하나, 오른쪽 두 개. 탄소는 하나. 이제 문제는 산소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가 두 개니까 왼쪽도 두 개를 맞춰주려고 앞에다가 2를 썼더니 산소만 두 개가 변한 게 아니라 구리도 두 개가 변했죠. 그래서 구리 두 개를 맞춰주려고 이쪽에다가 또 2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색깔. 산화구리의 색깔은 검은색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리의 색깔은 제가 구리 전선, 코일 감겨져 있는 거 보여줬습니다. 붉은색 구리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산화구리는 산소가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반응 후에 산소가 옆에 있던 애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산소는 어디로 갔느냐? 탄소는 분명히 혼자 존재했는데 나중에 산소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죠. 산소를 얻었다라고 해서 얘는 반응이 산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두 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화의 예예요.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반응 전 구리보다 반응 후에 구리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연소 반응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즉 부식 과정도 산화의 종류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산화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환원은 대표적인 거 지금 철의 재련 과정에서 산화철을 철로 만드는 거예요. 산화철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 순수한 철이 되거든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 그래서 환원입니다. 광합성은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가 요거 계산하면 12개였거든요. 이 12개가 나중에는 6개로 줄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학습지는 산과 염기. 산과 염기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온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온화 반응은 제가 우선 물질이 나오면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더 연습을 시켰느냐? 47번 학습지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은 염산, 황산, 질산, 이렇게 아세트산이 있을 때 산의 공통적인 물질은 여기 보이는 수소였어요. 수소. 그래서 산은 앞쪽에 있는 이거 앞에 양이온, 음이온이었거든요. 수소 이온과 뒤쪽에 있는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수소 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 각각의 조금씩 틀린 게 나타나는 거는 뒤에 있는 음이온 때문이다.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물속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맛이 나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즉 푸른 산이 붉게 변한다고 했죠.
마그네슘, 금속하고 반응해서는 수소기체. 달걀 껍데기하고 반응해서는 탄산 성분이니까 탄산기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이산화탄소가 발생. 마찬가지 염기는 일단 물질 이름 먼저 적을게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이렇게 있을 때 뒤쪽에 붙어있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얘가 똑같죠.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즉 수산화이온이라고 했어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난다고. 수산화이온과 앞쪽에 각기 다른 양이온들을 나누어지는데 이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 앞에 양이온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물질마다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얘들의 특징은 쓴맛이 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하고 페노프탈레인을 붉게 변하며 촉감은 기름처럼 미끌미끌이 아니라 미끈미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6번 학습지에 있는 걸 다시 정리하면 산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있고요.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지시약이고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해줬어요. 푸른 산이 붉게 변한다라고 했고 염기성은 반대로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 다음 메틸 오렌지 요거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페노프탈레인은 반응 없는 무색, 얘만 붉은색. 거의 핑크 보랏빛 나는 붉은색. BTB 용액은 빨주, 노, 초, 파 요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산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붉은색이에요. 변함없어요. 염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에 푸른색입니다. 변함없어요. 즉 중성은 푸른색일 때 푸른색, 붉은색일 때 붉은색, 즉 변함없다라는 걸로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는 물질들 특징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48번 학습지에 있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산과 염기를 합쳤더니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1가 1가기 때문에 1대1로 반응하면 되고요. 합치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즉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얘들 반응 1대1로 결합하고요. 얘네들이 양이 반응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실험 다시 한번 보시면 염산의 양 다르게 하고 수산화나트륨의 양 다르게 했을 때 염산의 부피의 의미가 뭐냐면 수소이온의 양이었고요.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의미하는 거는 수산화이온의 양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이해 가지고 얘는 수소이온이 8개 수산화이온이 4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소이온 하나하고 OH이온 하나, 물 하나 만들고 물 2개 만들고 물 3개 만들고 물 4개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물 분자 수는 4개가 돼요. 그런데 반응 못하고 남은 애들이 수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2개, 4개, 6개, 4개, 2개였고요. 용액의 액성은 여기가 염기성, 여기가 중성, 여기가 몽땅 다 산성으로 됐습니다. 이때 온도가 제일 높은 거 가장 많은 양의 중화 반응이 일어난 C, 그 다음 일어난 거. 이건 중화 반응의 양이 얘는 6개, 얘는 4개, 얘는 양쪽에 2개란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밑에 있는 그래프로 옮기면 온도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A, B, C, D, E.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중화 반응의 이용 예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비 실험 2개 했어요. 49번 학습지, 50번 학습지. 여기에 관련된 정답은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그 학생 마당에 학습 자료가 있어요. 거기 과학 있는 데에 여기 관련된 실험 결과 49번, 50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